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지역 단체장들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시 뉴스토론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2024년 대전시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새해 새 희망을 북돋아줬던 그 시절 노래들을 만나봅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 소개합니다. 취재기자인 뉴스픽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철진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예, 오늘의 키워드 복병입니다. 복병이요? 복병을 키워드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예, 도로 위의 복병이라 불리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이야기입니다. 얼핏 도로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도로 위에 살얼음이 끼어 있어 되어버린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세종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통한 지 딱 일주일이 된 다리에서 벌어진 대형 사고에 세종시는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상습적으로 안개가 끼고 또 결빙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우선 사고 경위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먼저 지난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네. 세종 금강변의 두 다리에서 벌어진 연쇄추돌 사고로 총 37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두 다리는 세종에서 청주 오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두 개의 순환도로였습니다. 거리로는 약 700m가 떨어진 두 다리였는데요. 먼저 새벽 5시 반쯤 그 외곽 순환도로의 금빛 노을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 탓에 화물차 등 총 29대의 차량이 잇따라 부딪힌 건데요. 시는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히 다리를 폐쇄하고 우회 도로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반 뒤쯤이었습니다. 바로 그 우회 도로였던 아람찬교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자욱한 안개에 또 미끄러운 도로가 더해지면서 총 8대의 차량이 부딪힌 건데요. 이 사고로 아람차교 또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이 출근 시간대에 두 개의 순환도로의 대교가 모두 통제가 되면서 인근 출근길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영상만 봐도 정말 현장이 정말 아수라장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사고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저희도 현장을 부랴부랴 가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크게 다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큰 사고가 아니겠거니라고 하면서 갔었었는데요. 현장에 도착하고 눈으로 직접 본 현장은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먼저 워낙 짙은 안개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m 떨어진 거리의 건물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이어서 가는 길이 좀 위험하다라고 느낄 정도였었고요. 또 미끄러웠습니다. 이게 차량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걸어서 현장을 찾아갔었는데요. 가는 길 와중에도 계속 여러 차례 미끄러울 정도로 도로가 얼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이게 앞은 보이지 않고 도로는 미끄러웠던 그 환경 속에서 차들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일부 차량은 이 미끄러움이 너무 심해서 중앙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사고 통제를 위해서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게 말이 듣지 않으면서 순찰차도 이렇게 치어버리는 그런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총 37대의 차량들이 거의 완파되다시피 파손이 되면서요. 다리 위는 이 사고 파편들로 아주 어지럽게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찰차까지 들이박을 정도면은 정말. 근데 이번 사고의 원인이 블랙아이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현재 물론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만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바로 이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였습니다. 이 전날 세종 지역에 약 0.5mm 가량의 약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에 수분기도 있었고요. 여기에 사고 당시 그 주위의 습도가 100%였습니다. 이 수증기 초가분이 더 이상을 공기가 머금지 못하고 이제 물로 변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었던 건데요. 여기에 당시 세종이 이제 밤 넘어가면서 새벽 시간에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교각과 같은 곳에서는 일반 지상 도로와는 다르게 밑에 지반이 없기 때문에 더 기온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수분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살얼음이 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네, 이 블랙아이스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지 시청자들 위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 눈 네. 쌓인 도로 정말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스노우 체인도 끼기도 하고 굉장히 천천히 달리기도 하는데 이 블랙 아이스가요, 이 눈길보다 6배 더 미끄럽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1년도까지 눈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0명이었는데요. 이 블랙 아이스 등 이 결빙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그 3배가 넘는 122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눈길보다도 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블랙 아이스잖아요. 눈에는 도로처럼 보인다라는 말인 거죠. 전날 비가 오거나 눈이 오지 않아도 이 수증기가 얼어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그 때문에 더 속도를 더 많이 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성도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종의 살얼음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일반 운전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얼은 건지 아닌지 좀 구별하기도 맞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 블랙 아이스가 그 사고가 잘 나는 시간대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런 뭐 시기가 좀 있습니까? 일단 겨울철 새벽에는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 새벽? 예. 네. 먼저 새벽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그 시기부터인데 이게 눈이랑 비가 온 것과 다르게 이제 수증기가 얼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월부터는 적어도 이를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사실 모든 도로에서 이를 의심하면서 달릴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이곳만큼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교각이나 터널 부근 그리고 산악도로입니다. 기온이 이곳 같은 경우는 뭐 3, 4도, 다른 지역은 3, 4도 영상권이라고 해도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국지적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블랙 아이스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도로를 지날 때는 겨울철 새벽에는 특히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근데 다리 위 같은 경우에 특히 블랙 아이스에 좀 취약하고 특히 세종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안개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강변이라. 다른 곳보다 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평소에도 그쪽 지역이 워낙에 짙은 안개가 끼다 그렇죠. 보니까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일단 그 대교가 금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안개가 짙은데 네. 또 세종 지역 자체가 또 분지 지역이다 보니까 또 여기에 뭐 금강과 미호천 여러 가지 수원들이 있어서 안개가 잘 발생하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곳 중 하나라는 것이죠. 또 여기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난 그 금빛 노을교 같은 교가 딱 지난주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안개가 워낙 짙고 교각에는 원래 이런 블랙 아이스가 잘 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마련되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열선이라던가 그런 겨울철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염수 분사 장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사고를 예방하거나 또 미리 뭐 막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세종시는 사실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요? 뭐 실제로 전날 밤에 이제 뭐 낮에 비가 왔으니까 또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표현은 안 했을 뿐이지 이게 도로 결빙에 대해를 예상하고 안내 문자를 보낸 것이잖아요. 하지만 세종시는 뭐 해당 다리에는 뭐 제설이나 순찰 등 별도 조치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종시가 해명하기를 어느 지점에서 블랙 아이스가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다리에다가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다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뭐 제설제 한 번만 뿌렸어도 이 정도로 사고가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컸습니다. 세종시에 다리가 뭐 몇 개나 된다고 그걸 뭐 어느 다리인지 위치를 좀 알 수 없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대책 뭐 조치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일단 당장 세종시에서는 그 문제가 지적이 됐었던 네. 자동 염수 분수 장치 등을 이제 그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자동 염소 분출 장치. 예, 염수 이제 소금물들을 소금물, 뿌려가지고 염수? 염수. 예. 그리고 아무래도 상습적으로 이제 결빙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순찰들은 좀 강화한다던가 이런 네. 대책들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은 문제가 뭐 세종뿐 아니라 이런 구역에서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시설 보강 외에도 이제 블랙 아이스에 대한 이런 예방적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런 대형 사고 우려가 큰 도로에 이제 살얼음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뭐 제설제를 뿌리는 이런 선제적 조치를 강화한다라고 했는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도 국토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 어디가 위험하고 또 어디를 더 강화할지를 좀 더 먼저 매뉴얼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비단 뭐 세종에서 사고가 났지만 대전이나 충남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그죠? 무엇보다 근데 운전자들이 제일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또 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물론 당연히 지자체들이 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결국에는 이 재산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들도 주의를 하잖아요. 그만큼 시민 개개인분들도 이 블랙아이스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미리 인지하고 이 일을 이제 발생하기가 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감속을 하고 안전 운행을 하는 그런 운전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